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탄압과 차별을 받은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최북단에는 홋카이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우리에게 북해도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죠. 홋카이도는 북쪽 지방 특유의 기후와 풍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데, 단순히 자연이 멋있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긴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제주도, 일본으로 치자면 얼마 전에 다룬 오키나와와 비슷한 지역이죠.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원주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일본의 원주민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이죠. 아이누족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플합니다. 인간이라는 뜻이죠. 반대말로는 신을 뜻하는 카무이가 있습니다. 아이누족은 일본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러시아 사할린 쿠릴 열도에 거주해온 소수민족이죠.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처럼 아이누족은 무려 600년 동안 탄압당했습니다. 일본은 일명 동화 정책을 펴며 아이누족의 문화를 비롯한 흔적을 지우려고 했죠.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일본은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아이누족 역시 거의 말살되어 왔던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 함께 사는 아이누족을 탄압했는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아이누족은 약 1만 6천 년 전부터 일본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생활을 했죠.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다르듯이 아이누족 역시 일본인과는 매우 다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백인처럼 눈, 코, 입에 윤곽이 뚜렷하고 동남아 사람들처럼 피부색은 어두운 편이죠. 작은 키도 아이누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남자들은 턱수염을 길게 기르는 전통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과거에 이런 아이누족을 에미시라고 불렀습니다. 에미시는 일본인에 비해 몸에 털이 많은 아이누족을 얕잡아보는 말이었죠. 조선의 지식인들도 어렴풋이나마 아이누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왕이었던 1756년 선비 이지양이 홋카이도로 표류했다가 돌아와 표주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검푸른 머리칼에 긴 수염에다가 얼굴은 검었다. 배가 고프다고 하자 물고기탕을 작은 그릇에 담아줄 뿐 배 안에 있던 쌀을 보여줬지만 이들은 그게 뭔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 기록을 통해 아이누족이 농사보다는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식사를 해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농경민족인데 아이누족은 수렵민족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런데 1756년이면 일본의 황금기라 불리던 에도 시대입니다. 에도 시대에도 아이누족은 다른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했다는 말이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언어 아이누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소수민족 아이누족에게 재앙이 닥친 것은 17세기 에도 시대 때입니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마스마일번에게 아이누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교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마스마일번은 힘을 이용해 아이누족에게 불공정한 교육을 강요했죠. 마스마일번의 횡포가 이어지자 분노가 쌓인 아이누족은 1669년 이른바 샤쿠샤인 봉기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전통 무기를 사용하던 아이누족은 총과 화포를 쓰는 마스마일번에게 끔찍하게 죽어나갔죠. 아이누족 수장 샤쿠샤인까지 살해당하면서 샤쿠샤인 봉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본 안의 식민지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죠. 아이누족을 향한 탄압은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들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1870년대 무렵 일본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확대 흐름에 편승하여 제국주의를 받아들였죠. 일본은 개척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으로 북방 진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홋카이도는 일본에 강제 편입되고 아이누족은 일본에 의해 개척되었죠. 일본은 1899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다지 잔인하다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름만 보호법이지 사실은 한국 식민화 정책, 한마디로 아이누족 말살 정책이었죠.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이누족의 토지 몰수였습니다. 원주민인 아이누족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긴 했는데 불모지만 골라서 주었죠. 시간이 좀 지나고 일본 제국이라는 게 좀 더 정착되었을 때 아이누족은 아예 대놓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씨개명과 일본어 교육은 아이누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죠.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쉬우실 겁니다. 만약 아이누족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바로 죽음이었죠. 이때 수많은 아이누족이 굶어 죽거나 죽임을 당했고, 에도 시대 때만 해도 수십만 명이던 아이누족은 현재 기준 2만 명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신이 아이누족임을 숨기고 살기 때문이죠. 아이누 민속학자인 제프리
웹사이트 게이머넷에 따르면 아이누족임을 숨기고 살거나 아예 자신의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실제 인구는 공식 기록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족이 자신의 뿌리를 숨기며 사는 이유는 차별과 멸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처음으로 전국 아이누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이누족의 72.1%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등하굣길에 아이누라고 불리며 돌팔매질을 당했다. 아이누족인 것이 알려지자 파혼당했다. 아이누의 핏줄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를 낳지 말라며 이혼을 당했다는 차별 사례가 대거 등장했죠. 일본의 특징과 같이 대놓고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바운더리 안으로 아이누족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대부분입니다. 직장, 가정 모두에서 말이죠. 대학 진학률과 수입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이누는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다는 식민지 시대의 고정관념 때문이죠. 이 때문에 아이누족의 생활보호수급률 우리로 치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본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에 도움도 안 되고 남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하류층이라는 욕을 먹기도 하죠. 그러다 지난 2008년 일본은 비로소 아이누족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600년 만에 아이누족을 일본 원주민으로 인정했죠. 갑자기 죄책감이 든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쿠릴 사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때문이죠. 쿠릴 사도는 홋카이도 북부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위치한 4개의 섬인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러시아가 시로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영토 반환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죠. 일본 정부가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한 것은 아이누족이 현재에도 쿠릴 사도에 소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쿠릴 사도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으니 쿠릴 사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이죠. 당연히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아이누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했죠. 일본은 러시아가 발표를 하자 아이누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법을 통과시키며 아이누 민족문화 전승과 관광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 창설 등 다양한 법안을 발표했죠. 아이누족은 드디어 일본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싶었지만 현재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과거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누 지도자들의 요구는 많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방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연어 강낚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20세기 초 일본 연구자들이 무덤을 파서 각 대학으로 가져간 유해들을 반환해달라는 등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들이죠. 홋카이도의 아이누족들은 독립적인 자치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유 문화를 계승하게만 해달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인정해버리면 쿠리 사도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아이누족을 탄압한 게 맞으며 민족 문화를 말살했고 또 다른 의미의 침략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누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말이죠. 심지어 일본어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아이누에 대한 이야기는 해외에서 만든 거짓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이누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거짓이라기에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여전히 대부분 사회의 하류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았죠. 차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은 지금 현재도 차별에 노골적으로 아니 은근히 노골적이게 노출되어 있죠. 지금까지도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받는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